예, 봅시다. 저기 방금 쓰기 한 문제죠. 127조. 이건 실제 그 한양대 상경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의대 언어 논술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문제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앞에서 여러분 풀어봤던 이 문제는 사실은 한양대 상경 문제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연습시키려고 갖고 온 문제입니다. 가장 정형화된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자기계내 쪽인데 한번 봅시다. 가의 기억이 나의 묘사된 마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후 그 결과와 다를 참고하여 가의 니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자, 논제 특징. 자, 다시 이제 그 시뮬레이션 자꾸 해요, 머릿속에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은 본인 혼자단 말이에요. 어차피 본인이 다 결정해야 돼. 자, 논제 특징, 그죠? 쌤한테 그렇게 배웠다 이거죠? 논제 특징을 떠올린다. 특징을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유형. 도대체 이 문제는 무슨 유형인가, 그죠?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분석 방법. 자, 구조까지 오면은 분석 방법은 자동으로 연상이 되겠죠. 거기까지 안 오니까 연상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감점 사례고인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가의 기억이, 이게 예를 들어 지난번에 풀었던 것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해석하라 이렇게 하면 선명하죠. 자, 후반부는 선명하죠. 그 결과와 다를 참고하여 가의 니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 이거 무슨 문제죠? 방금 풀었던 우리가 1교시에서 공부했던 입장 선택형 문제다. 그죠? 너 입장은 뭐냐 이거야. 너네 입장은 뭐냐? 너의 입장은 뭐냐? 그런데 입장 선택형이든 대안 제시든 순수한 본인 주관 아니라 그랬죠? 제시문을 활용한다. 이것이 채점의 포인트다. 주어진 제시문을 갖고 여러분이 자기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게 채점의 포인트인데, 그 결과는 앞에 나왔던 전반부 그 결과와 그리고 다 또 새로운 제시문 하나 더 추가하죠. 하나 더 추가해서 가의 니은에 대한 가 니은 보세요. 자, 차에 이러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까? 이게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이제 입장 선택형. 자, 서론 쓸 필요 있다 없다 그죠? 나오죠. 바로 쓸 필요 없다. 왜? 결합형이니까. 두 번째 주장. 자, 본론은 주장 예반 재반. 자, 그 단락 구분은 한양대 의대 단락 구분은 이렇게 보세요. 질문의 요구 조건만큼 합니다. 질문이 두 개죠. 그러면 두 단락 갑니다. 그 안에서 또 구분하지 마세요. 알았죠? 또 하지 마세요. 질문 해당. 자, 질문이 바뀔 때만 단락 구분한다. 결합형이라서 그래요. 만약 결합형이 아니라면 그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결합형이 아니라면 쌤하고 했던 단락 구분법 몇 가지 배웠죠? 우리가 1대1 구조, 1대2 구조, 2대1 구조. 그리고 비교 분석할 때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배웠죠? 안 배웠니?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견해 할 때 아까 배웠죠? 이게 단독형일 때는 그 원칙을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결합형일 때는 질문 개수가 단락 개수다. 질문 몇 개? 두 개 물었죠? 전반부는 적용 설명이죠. 후반부는 자기견해. 단락은 두 단락. 그리고 분량 배분 반반. 300자. 자, 그러면은 한 문장 50자니까 몇 문장? 6문장. 전반부 6문장, 후반부 6문장. 라고 생각하고 놓고 보니까 정말로 쓸거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정말 짧다라는 거죠. 짧죠. 후반부는 일단 쉽습니다. 자, 전반부가 뭘까? 요거 여러분의 독해력에서 약간 논제 분석력에서 약간의 변별력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일단은 적용 설명형인 건 알았죠. 땡땡을 근거로 땡땡을 설명하는 구조죠. 누구를 근거로 누구를 설명해요. 자, 설명의 대상이, 이때는 여러분 설명의 대상을 떠올리세요. 근거는 헷갈려요. 자꾸 표현상. 대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출제자가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대상 제시문 누구죠? 자, 가의 기억이에요, 나의 묘사된 마을이요? 마을이죠. 그죠? 그러면은 누구를 근거로? 가의 기억을 근거로 나의 마을을 설명하라 이겁니다. 가의 기억을 근거로. 그죠? 거기까지 오면은 이제 논제 분석 다 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풀어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논제 특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값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뭔가 네 가지 그 프로세스를 지켜라. 자, 논제 특징의 핵심은 뭐다 그랬죠? 유형이다.
유형을 파악하라. 두 번째 논제 구조다. 논제 구조다. 세 번째 정보다. 그죠? 이것도 기억해요. 자, 유형은 뭘까? 보니까 전반부는 적용 설명이다. 설명이잖아 이거. 이거 자기견해 아니고 평가 아니잖아, 그죠? 설명이잖아. 분석. 그리고 뒤에는 자기견해다. 자, 자기견해 중에 뭐다? 입장 선택형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입장 선택형. 자, 요 용어가 조금 그렇죠. 제가 지은 용어입니다. 사실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 정말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냥 여러분 전달하기 쉬우라고. 다른 강사들 이 말 안 쓸 수도 있는데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야. 사실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내가 입장 하나 골라낸 게 내 견해. 우리가 어떤 견해를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존재하는 의견 중에 내가 이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붙였는데 자기 입장 밝히는 거죠. 자, 논제 구조는 뭐요? 요 설명은 자 이게 적용 분석 구조니까 몇 대 몇이 나와야 됩니다. 설명은 평가형 설명형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몇 대 몇. 누구를 근거로 누구를. 자, 그럼 누구를 근거로 누구를. 요게 이제 고민의 대상이었던 것인데 가의 기억을 근거로 누구를. 나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의 기억을 근거로 나를 설명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뒤쪽에 자기 개념은 플러스. 자기 개념은 또 그 결과와 방금 요 내용과 더하기 그리고 다. 요 앞 그죠? 그 바로 앞 직전 앞 그 분석 내용. 바로 앞에 있는 분석 그 내용과 그리고 저기 다를 근거로 해서 앞 분석 내용과 다를 근거로 해서 누구를 자기 입장 무엇에 대한 니은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요거는 자기 견해입니다. 자기 견해. 이게 좀 달라졌죠? 자기 견해. 자, 입장 선택형은 특정한 논점이 나온다 그랬죠? 논점이 요겁니다. 니은에 대한. 자기 견해인데 입장 선택형인데 논점이 나오지 않으면은 출제 오릅니다. 그렇잖아요. 야, 너 생각을 말해봐라고 누가 여러분한테 말해봐요. 그럼 가만히 있겠죠. 뭐 또 뭐 좀 더 기다리고 있죠 지금. 왜? 무엇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지를 아직 말 안 했으니까. 아무 말이 없어. 야, 빨리 생각을 말하라니까. 그럼 한마디 하겠죠. 아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논의 대상. 여기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니은이 있죠. 자, 정보는 꽤 많은 정보가 있나요? 사실상 정보가 없죠. 뭐 마을이란 단어밖에 없습니다. 키워드가 없다는 뜻이야. 통과. 마을이란 단어 갖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죠? 두 번째, 자 답안 구조. 자, 한양대 의대 논술은 어떻게 한다? 요구 조건. 자, 이게 결합형일 때, 단독형일 때부터 할까요? 단독형은 거의 없으니까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단독형일 때는 원론대로 갑니다, 그죠? 원론적인 그죠?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결합형일 때 대부분은 결합형일 겁니다. 현실에서는 결합형일 때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구조인데 결합형일 때는 그 결합된 요구되는 조건 개수가 에 따라 단락은 구분.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보통 두 개 나옵니다. 600자석인데 세 가지를 요구하기 쉽지 않죠. 그럼 200 써야 되는데 너무 조금 그렇죠.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물어볼 겁니다. 그럼 두 단락이 되는 거야, 그죠? 오늘은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을 물었고 오늘 문제는 그리고 여기서 자기 견해를 물었으니까 원래는 서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단락 구분했죠. 1대1, 1대2를 갖고 그게 아까 연습했던 그거야, 그지? 근데 요거는 그 단독형일 때, 그 원론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요게 첫 단락이 되는 것이고, 요게 둘째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이유예요. 이론적인 설명만 들어갖고는 이런 게 나와버리면 좀 황당해합니다. 뭐지 이렇게 되죠. 둘째자고 왜 이러냐? 도대체 이것이, 그죠? 둘째 단락. 몇 자 반반 50%. 반반 알죠? 원칙은 반반. 300자다, 그죠? 300자인 이유가 이제 반이라서 그래요. 끝입니다. 자, 요 안에 들어가서 요거는 여러분이 또 공부한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 자, 설명형 요거 내부적인 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인 논리 흐름이 있겠죠? 내부적인 논리 흐름은 분량이 아무리 적다 해도 요 내부적인 논리 흐름은 다시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1대1, 1대2 하면서 앞에는 무엇을 먼저 쓰고 뭘 쓰고 하잖아요. 그 같은 원리예요. 같은. 예를 붙을까요? 자, 요 내용이 가를 근거로 나를 설명합니다. 단락은 여기서 이 전체가 한 단락이고 전체가 한 단락이에요. 지금 여기 두 단락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안에 들어가면 1대1의 설명형 구조죠. 단락 구분은 하지 않겠지만 앞에는 뭐가 하면 나온다? 기억을 정리한다. 기억을 정리한다.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면은 기억을 정리하기, 기억이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작동 방식인데 이것만 밑줄 쳐졌지만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나머지 두 개념이 나와줘야 돼요. 세미오시스하고 피시스하고. 그죠? 이게 노모스만 갖고는 노모스를 정확히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피시스, 노모스, 세미오시스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피시스가 노모스와 세미오시스를 앞지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바로 앞에 문장이.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하나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 접근해 봐야 돼. 그래서 밑줄은 여기만 쳐져 있지만 노모스는 당연히 설명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답안에 쓸 때는 노모스, 피시스, 세미오시스를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해요? 우리 오늘 풀어봤던 자 앞에 가봐요. 합리성 문제. 합리성에 따라서 어디 갔어요? 118조 그죠? 방은 118 거기 보세요. 자, 그 다에서 소개한 네 가지 종류의 합리성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운지를 밝히라. 이 네 가지 종류의 합리성을 그래서 똑같은 구조죠. 요 개념을 갖고 지금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것도 요 개념을 갖고 어떤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근데 그 네 가지 합리성만 정리하니 아니죠.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 전략적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뭐였어요? 자기 만족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불확실성 관련 합리성, 위험 관련 합리성이야. 그죠? 네 가지. 그런데 전략적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모수적 합리성도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모수적 합리성은 이 속에 들어가지 않죠. 네 개 속에. 그런데 모수적 합리성이 같이 들어가줘야 전략적 합리성은 제3자 영향을 받는 경우, 모수적은 받지 않는 경우가 된단 말이야. 같은 개념이야.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는 관련된 개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말을 굳이 적은 이유는 요놈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공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변별력 중에 하나가 앞에 기억을 정리할 때 노모스, 피시스, 세미오시스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요겁니다. 뒤 학교 채점 기준편에서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또 디테일에서 약간씩 그게 조금 저희가 의식을 못했을 수 있죠. 연습의 부족이에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죠. 연습의 부족입니다. 그 경험치의 부족이죠. 자, 그 다음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갖고 적용시킵니다. 적용 설명력. 그런데 여기까지가 6문장, 300자 6문장. 요거 3개 정리하는데 한 2~3문장이면 되겠죠. 하나 개념 갖고 한 문장씩까지 쓸 필요 없겠죠. 굳이. 그죠? 짧으니까. 그지? 2~3문장. 많으면 3문장. 맥시멈이 정말 3문장. 여기까지 6문장, 6문장. 300자, 300자. 요거 합쳐서 6문장, 300자. 6문장. 문장 개수를 바꿔놓고 보세요. 그래야 더 구체화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나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설명할 때 배운 게 주의 근상이야. 자, 주의 근상을 다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분량의 압박이 엄청 심하죠. 아끼고 써야 돼요. 주의 근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럴 때는 그죠? 그러면 노모스 갖고 자 나의 묘사된 마을 나가 양보하지 않으니까 물 깃는 그죠? 그 셈에 이제 물 깃는 게 서로 양보하고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노모스가 여기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강제 없이 인위적이지 않고 그죠? 서로 양보를 근거로 이 노모스는 잘 구현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답이죠. 그 논리를 이제 주의 그냥 맞췄으면 돼요. 자, 그다음 단락합니다. 그 결과와 다를 참고하여 자연스럽게 노모스라는 게 인간 인위적인 개입이 없어도 노모스는 저절로 형성이 되고 이 노모스가 저절로 형성된 노모스가 우리의 사회를 규제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정확하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통 문제가 생겼고 이거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를 참고하여 다는 기술에 대한 양면성입니다. 기술은 첫 번째 단락은 긍정적 측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래서 인간을 해방, 풍요로움, 안락한 삶, 물질적인 행복 그리고 이 물질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 애초에 이런 기술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능 좋은 컴퓨터만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쁘의 문제가 없다. 단지 그게 인간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 전반부는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달라. 하지만 이건 반대. 이렇게 너무 우리가 기술에 좋아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술이 주인공이 되어버린다. 기술이 주인공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중독이 되고 기술이 그 자체가 목적이다.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 밑줄 치고 이걸 목적 지향성 그럽니다. 목적 지향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목적은 누가 목적이 돼야 돼? 인간이 목적이 돼야 되죠. 인간이 목적, 기술은 수단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좋은 건데 기술이 목적이 인간이 수단이 돼버리죠. 그러면 인간이 기술한테 우리가 종속되어 버리는 그 문제를 해야죠. 마지막 문제죠. 인간은 다시 기술의 노예다. 노예, 그죠? 종속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부는 써볼까요? 답안구죠. 그대로 가면 되죠. 첫 달라 가에서 세 개념을 정리합니다. 노모스부터 정리하세요. 노모스를 물었으니까 노모스 정리하세요. 정리. 이걸 먼저 정리하고 비교 개념으로서 이 피시스를 보여주고 세미오시스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만 얘를 조금 더 부각시켜 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누구를 자 제시문 나의 현상을 자 이것을 바탕 아니죠? 이 중에서 노모스를 바탕으로 우리 노모스를 이해했으니까 노모스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현상을 설명. 요거 설명할 때 우리가 배운 게 주의 근상이에요. 주장 쓰고 이유 쓰고 근거 쓰고 상수 씁니다. 볼 것도 없이 상수 쓸 자리가 없다. 이거는 그죠? 바로 나오죠. 바로 이거 쓸 자리가 없다. 왜? 요 전체가 우리가 6문장이 할당이 되죠. 우리한테 300자. 요게 300자 6문장 할당. 아주 기계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가서 자기 개념입니다. 이건 입장 선택은 대안이 아니죠. 해결책이 아니라 너 입장은 뭐니? 이거죠. 너 입장은 뭐니? 요거 떨리면 무슨 분석? 심층적 분석. 대안 제시는 무슨 분석? 다각적 분석. 자, 대안은 다양한 대안, 즉 대안 최소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런 거 아니다. 주장, 예반, 재반. 그래서 우리 배운 것은 주장, 예반, 재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문장 할당 받았죠? 역시 6문장 할당 받았다. 300자 할당 받았죠? 이게 나올 수 있냐라는 거 안 나옵니다. 그럼 생략 가능.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누구다? 주장이 중요하니까. 주장이 중요하니까. 이게 생략된 자동으로 재반도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것만으로도 6문장 쓰니까 빡빡하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자의견해. 요 들어가는 게 지금 활용. 자, 조건이 뭐요? 조건. 조건. 자, 그 앞에 나온 요 바로 앞에 논쟁. 요 논쟁 결과랑 다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 상수를 쓰면 되죠. 자, 주장 이유 근거 상술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자의견해 쓰라고 하는 것은 니은에 대한 자의견해입니다. 요게 쟁점이에요. 쟁점. 되게 뭔가 많이 물어놨죠. 그런데 니은은 여기서 등장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뭔 말인지 알아요? 전반부에서 니은이 등장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니은을 언급하지 않고 써버리면 이상한 구조 나오겠죠. 바로 가지 못하고 앞에다 뭐 했습니까? 니은을 정리해 줍니다. 니은을 정리. 요 니은 너무 좁다, 그죠? 자, 니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니은 무엇에 대하여 이걸 뭐라 그러죠? 서론입니다. 일종의 니은이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죠. 니은이 서론이죠. 니은에 대한 우리가 서론이 쟁점 정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니은을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두 문장 쓸 거 없어요. 이 자체가 제시문이 한 문장이에요. 벌써 그죠? 쟁점입니다. 쟁점. 서론 생략이죠. 서론 생략인데 그냥 이거는 서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써야 될 내용이니까 저거 언급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본인 입장이죠. 본인 입장. 이건 주관입니다. 이거는 주관이에요. 자기인의 승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순서가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이게 주장. 요 니은의 질문이 요 질문다. 니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답을 줍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노무스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유, 자 본인의 이유입니다. 뭐 때문이다. 이거는 본인 판단입니다. 제시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이것도 본인 판단입니다. 본인이 만든 이론입니다. 본인이 만든 이론. 그 다음에 근거, 이놈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근거는 제시문 활용입니다. 근데 활용할 제시문이 몇 개 있죠? 두 가지 있죠. 두 가지죠. 두 가지. 니은과 어디 갔어? 조건을 지워버렸구나, 그죠? 아 요거죠, 요거. 요 놈이죠. 요 앞에 있었던 논쟁과 다 두 가지. 활용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방금 앞에서 했던 그 논쟁, 바로 앞 직전 논쟁. 직전 논쟁의 결과물. 직전 논쟁의 결과물하고 그리고 지금 요 다를 다 내용하고 활용. 자 활용이란 말 뜻이 뭘까?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활용이란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시문의 등장, 저 뭐야 답안의 등장, 답안의 등장이 활용입니다. 등장. 여러분 답안에 뭐가 그 기호가 등장을 해줘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이 제시문 다에 나온 내용과 앞에 나온 내용을 내가 썼어요. 근데 제시문 다에 따르듯이 다에서 보듯이 라고 하는 기호를 언급을 안 하고 썼습니다. 잘 들어요. 제시문 다의 내용을 썼습니다만 여러분이 기호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썼어요. 채점자가 볼 때 그것은 제시문 다의 내용으로 보일까 학생의 생각으로 보일까? 학생의 생각으로 보이겠죠. 왜? 똑같은 생각을 학생도 할 수 있잖아. 세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화 반대 입장이야. 나는 제시문을 내 근거로 삼았어요. 가에서 제시문 가에서 세계화를 반대하는 제시문인데 나는 그것을 근거로 내가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근거로 삼겠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막 적었습니다. 근데 가에서 보듯이라는 워딩을 안 했어요. 가에서 보듯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 그리고 막 반대라는 썼어요. 그럼 채점자가 볼 때는 가의 내용으로 보일까? 학생의 생각으로 보일까? 학생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활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건 뭐다? 활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답안에 제시문 기호가 보여야 된다. 논술 이상하죠? 아주 우아한 멋있는 걸 쓴 거 아니다. 아주 기계적인 어떤 걸 쓴다. 활용이란 말은 답안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답안에 쓰고 있는 답안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제시문의 기호가 등장해야 된다. 다에서 보듯이 기억의 노모스의 내용처럼 피시스처럼 그죠? 세미오시스처럼 그런 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시문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 문장 활용하다 보면 두 문장쯤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 결론이 아니죠. 마무리죠. 주의 근상에서 상술 단계죠. 좀 더 구체적인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 짓습니다. 6문장이니까 충분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잘 쓰는 국리 해볼까요? 이것도 훌륭합니다만 원래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원래는 예반 제반 쓰죠. 이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분량이 부족하니까 포기한 겁니다. 근데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요거요. 한 문장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물론 자기는 기술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막 썼습니다. 끝에 가서. 물론 이에 대해서는 기술이 인간의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죠. 한 문장으로 예반과 제반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빡빡해. 자 그럼 두 문장 가도 됩니다. 두 문장 가면 어떻게 돼요? 예반 한 문장, 제반박 한 문장, 두 문장. 요거는 예반과 제반박을 합쳐서 한 문장, 각각 한 문장 이렇게 했었죠. 6문장. 그러니까 요거 주의 근상 4문장 만들자고. 4문장. 요거 한 문장, 요거 한 문장, 두 문장, 6문장 나오죠. 요게 딱 좋을 수도 있죠, 사실은. 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더 좋은 겁니다. 분량이 부족해서 생략할 뿐이에요. 분량이 허용이 되고 본인의 표현력이 감당이 된다면 언급을 하는 게 좋아요. 조심할 것은 글이 난장판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이야? 내가 무슨 말인지 채점자가 야 너가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실패한 답안.
그렇게 난장판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한다면 여기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은 답안. 요것만 써도 훌륭하지만 알았죠? 이런 문제다. 요 내용인즉슨 기술이 긍정적이므로 긍정점을 얼마든지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모스를 이용하는 게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 관광 그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이게 밟았을 때 아무리 밟아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과속을 못하게끔 만들어 놔버려요. 그리고 요즘은 또 워낙 기술이 발달돼 갖고 신형 차들은 이게 차가 그 차선을 함부로 못 넘어가요. 넘어가면 삐삐삐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경보 장치가 다 나와요. 이게 인간이 알아서 원래 차선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데 일정 규정 넘어가게 되면은 막 삐삐삐삐 그럽니다. 뭐 어떤 장치는 심하면은 이렇게 속도 강제 줄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서 서로 간에 약속인데 저기 교통 규칙이라는 것은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있으니까 기술로서 강제하고 있는 이게 대표적인 노모스를 여기서 지금 강제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게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다 뭐가 문제냐? 어차피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괜찮은 거고 기술은 어차피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근데 부당하다 쪽은 아니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고 만다. 인간은 왜 속도를 늦춰야 되는지 왜 차선 변경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가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안 할 뿐인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본질적 해결치 안 된다 해버리면 뭐야 그거는 곧 반대가 되겠죠. 거기에 여러분이 써야 될 논리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하면 수필이 돼버립니다. 뭐가 나온다고? 앞에 나온 논리 그리고 달을 활용한다고. 그죠? 그랬으면 돼요. 요거는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늘 했던 대로다. 그죠? 요거 지금 세 가지 개념 정리됐고 요거 하는데 요거 볼 때 어때요? 노모스 입장에서 볼 때 어디지? 가의 노모스 이런 기호들이 필요합니다. 기호들이 가의 노모스에 따를 때 나의 현상은 땡땡땡 이런 노모스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 마을을 그죠? 규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꼭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이고 지키면 되는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하는 것이고 더 안 들으니까 처벌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죠? 이유 왜냐하면 때문이다. 누구 대상제심 앞에서 많이 했지. 이거는 대상제 누구야? 나 마을입니다. 샘터 샘물 떠가는 이 규칙에서 누가 먼저 이것을 설정한 사람이 없죠. 의도적으로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만 사람들은 스스로 그죠? 자신들의 만든 어떤 그 관행에 따라서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이 노모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행은 법이 아니죠. 원래는 안 지켜도 그만. 하지만 이건 안 지켜도 그만인 게 아닌 거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걸로 마을 사람 인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안 지켜버리면 남이 피해를 볼 거니까. 근거. 이건 근거 제시면 얼마나 쉬워요. 내가 답을 암기하겠니? 이걸 못할 암기해. 그죠?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거 제시면 근거 누구니? 노모스. 이는 즉 자, 이거 설명은 순적관계입니다. 노모스는 이러한 것이다. 그죠?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다. 이거는 제시문 속에 나온 노모스 개념을 쓰면 됩니다. 자, 표현을 베끼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의학논술과 다르다고 그랬죠. 혹시 울산의대 수업 준비하는 학생들, 울산의대는 영어 논술인데 따지고 보면 논술보다는 영어 서술형 문제입니다. 제시문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말로 적당하게 해석 번역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말 논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발췌다 그랬죠. 우리말로만 적당히 표현을 바꿔주면 됩니다.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만 안 하면 된다. 됐죠? 두 개. 지금이 4시 17분, 20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시간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죠. 하나 더 씁니다. 뭐 재밌죠? 재미없니? 나 혼자만 아마 재밌을 거야.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가? 살아생전 논술쌤하고 여러분이 쓴 답안을 갖고 같이 원고지 써서 읽으면서 띄어쓰기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이게 맞네 틀렸네라고 지도 받을 기회가 앞으로는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대학 가면 이거 하겠니? 언제 하겠어? 그지? 이거는 경험적으로 여러분 꼭 필요한 과정인데 우리가 뭐 원고지 사용법 글을 잘 쓰려고 만난 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덤으로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문제 잘 풀고자 하는 것이지만 자 144조 또 한 번의 낯선 경험을 합니다. 144조 아주 문제 좋은 문제요. 144조 요거 오늘 잘 들어놓으세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 많이 이미 우리 기계로서 인간의 행위를 통제한 게 많아요.
교통에서는 되게 많아요. 자율주행 차량 보세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그 100% 자율주행 차량은 없는데 웬만한 차는 이미 어느 정도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는 차 꽤 많이 돌아다닙니다. 일정한 속도 갈 때는 적당하게 자기가 다 해요. 그래서 책 읽고 막 이래요. 벌써 그런 차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산차도 그런 차 있어요. 좋은 차들은.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일반화돼 보세요. 인간은 뭘 할까, 그지? 그게 이제 부정적인 개념이고, 긍정적인 게 마찬가지 아닌가. 다른 기술은 이제까지는 안 그랬는가, 그죠? 따지고 보면은 기술이 인간을 도와주고 있자. 그것도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거기 무슨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주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논술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 논술 문제 잘 만들어집니다. 현실에서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논술 문제 안 만들어져요. 전혀 안 만들어져요. 그런 거 문제 안 냅니다. 그래서 자 144쪽. 자 문제 1번 2번 보세요. 요건데 요거는 보세요. 번호가 구분이 되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통으로 된 문제만 막 보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될까? 이 600자석이라고 배웠잖아요. 600자석 대자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2번 합쳐서 써야 돼요? 아니면 1, 2번 따로 써야 돼요? 합쳐서 600자 써야 돼? 아니면 따로따로 써야 돼? 따로 써야 돼. 따로 써야 돼. 당연한 거야 너무. 그지? 왜? 아니 출제자가 번호를 붙여놨잖아. 소제목 1, 2 붙여놨잖아. 근데 전체 600자지 각자 분량에 대한 규정 없죠. 그럼 분량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유겠죠. 하지만 마음대로 한다고 점수도 자유일까? 아니야. 점수는 채점자 마음이야. 여러분도 마음이지만 채점자도 지 마음이야. 우리 채점자 마음에 들게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반반 써야 되겠지. 반반. 그지? 전체 600자답고 제시문 나는 쓸거리가 많아. 500자. 이는 쓸거리 없다. 100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반반 반반. 똑같습니다. 두 개 지금 묶어서 한 문제 나온 거나 요것을 이제 반가루 1번 2번 붙인 거나 뭐가 달라요. 그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번호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번호가 안 붙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답안 하나인 것처럼 써야 됩니다. 쭉 이어졌어. 쭉 이어졌어. 알았죠? 근데 이렇게 넘버가 매겨져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도 넘버를 번호를 붙이고 따로따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게 문장이 쭉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어지면서 보세요. 읽어줄게요. 나의 물레동에 가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면 이를 다의 공유지 비극의 사례와 연결하여 젠트리피케이션과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번호 2번이 등장해요. 1의 제시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라고 하면서 번호를 붙이고 그 뒤에 1에 제시된 물레동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뭐 그는 번호가 붙어있는 이상 두 문제입니다. 번호가 붙어버리면 두 문제입니다. 알았죠? 번호를 왜 붙였을까? 출제자가. 왜 붙였을까? 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두 문항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600자 이어가지 마라. 이어가지 말고 따로 쓴다. 따로 답안 반반. 그런 연습인데 사실 이것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여러분 쓰기 하고 그렇게 틀리면 충격을 빵 줘서 다음에는 안 틀리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채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그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300 쓰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지금 20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0분은 첨삭 시간이니까 22분이지만 30분 줘서 5시까지. 자, 지금부터 시작.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저기 또 카메라를 끄고 올 테니까 끄고 와서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또 카메라 잡힐 때가 있어 갖고. 144쪽. 맞죠? 아니다. 맞죠? 144쪽이죠? 144쪽. 쓰기. 시간은 지금이 조금 흘러갔지만 4시 20분으로 잡고 5시까지. 쓰기는 30분으로 잡고 쓰기 하고 그리고 첨삭은 10분. 요 첨삭은 제가 해제 강의 할 때 여러분이 왔다 갔다 첨삭 받게 할 거예요.